자, 오늘 Cyclosstationality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2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할 거는 이제 그 IEEE Tcom, 뭐 대시를 넣기도 하고, Tcom에 실렸던 우리 그룹의 논문인데, 이게 벌써 이렇게 됐나? 큰일이에요. 5월호. 네, 실렸던 거고, 제목은 제가 이 제목에 좋아하는 거예요. 옵티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를 먼저 설명하면 오소고날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오버레이. 이게 2010년쯤 됐을 때, 사실 그 전부터 이 코그니티브 라디오 뭐 이런 게 유행했어요. 지금도 뭐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고, 거기서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워싱턴에서도. 코그니티브 라디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잖아요. 코그니션은. 그래서 인지 라디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위 환경을 쫙 살펴봐요. 그러니까 그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만큼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라이센스드 유저가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프리퀀시인데, 라이센스드 유저한테 이만큼 할당했어요. 여기도 라이센스드 유저 할당을 했어요. 그다음에 가드 인터벌들이 쭉 있어요. 가드 프리퀀시가, 가드 밴드들이. 자, 그래서 FCC에서, 그러니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일 거예요. 아마 커미티가 아니고. 네, 거기서 쭉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은 애들이 항상 저기를 쓰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라이센스를 받아서 딱 점유를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점점 모자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잘 안 쓰는 대역을 찾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왜 라이센스로 받아놓고 안 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2.3765 받았잖아요. 아마 이럴 거예요. 이 근처에 누가 거길 쓰겠다고 서류를 내면 걔는 이럴 거예요. 누가 쳐다보고는 저기 포항공대 전자과의 조준호 교수 랩에서 여기 지금 실험국 라이센스를 받아갔기 때문에 여기 못 쓴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아무도 그거 가지고 저한테 와서 불평 안 하는 걸로 봐서, 오프 더 레코드지만 다른 앱에서는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역을.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한 가지는 그거예요. 우리도 받아놓고는 실험할 때만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장 우리 밴드가 2.3765 센터인데 거기서 약간 올라가면 2.4 ISM 대역이죠. 근데 2.4 쪽에 모자라서 결국은 5.9인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와이프로 대역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와이파이 신호 더 쓰면은 사실 좀 해결될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누가 불법적으로 거기다가 막 쓰면 사실 됐다고요. 아무도 안 써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센스를 받아놓고도 잘 안 써요. 또 하나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전국에 라이센스를 받았지만 듬성듬성 예를 들면 뭐 기지국에 해당하는 걸 깔아놔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조금 전에는 이제 템포럴리 얘기한 거고, 이제 스페이셜리, 지오그래피칼리라고 해야 되나? 안 쓰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받아서 막 쓰고는 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여기서 한 20km 갔더니 영덕 쪽으로, 거기는 제 신호가 안 잡혀요.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면 제가 라이센스를 받아놔서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좀 비어있는 스페이스들을 이제 뭐 화이트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심지어 TV 대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날로그 TV를 예전에 쓰다가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방송국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안 쓰게 했어요. 다 ATSC로 전환시켰어요. 그런데 같은 대역을 안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비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약간 와이파이 비스무리한데 좀 뭐 언라이센스드로 해서 자유롭게 쓰게 해주자라든가, 아니면은
라이센스드 유저가 있는데 얘한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쓰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FCC가 기존에 있던 룰을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룰 변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레귤레이션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비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레거시가 있긴 있는데 얘한테 어떤 레귤레이션 하에서는 내가 그래도 쓸 수 있게. 근데 그걸 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하나가 이제 언더레이라는 거예요. 언더레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파워 스펙트럼으로 주로 말하죠. 내가 얼마 이하로만 레디에이트 하면 거기 시그널 레거시가 있더라도 레거시라는 게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우리말로? 레거시. 그냥 전설? 전설은 아니고. 대형 트랜스미터의 경우에. 예, 뭐 하여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언더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약한 파워로 쓰는 거예요. 레귤레이션 하에서. 이걸 언더레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오버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념이 좀 애매한 거예요. 오버레이는 어떤 뜻이에요? 더 강력한 파워를 쓰는 걸로 생각해야 되나요? 강력한 파워로 쓰면 인터피어링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오버레이의 정의는 뭐예요? 코그니티브 레디오에서. 오버레이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인터위빙. 예, 참 이런 위브가 아마 직조물을 짜다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시줄, 날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을 잘 보면 이런 거 확대해서 보면 자세히 보면 실 하나는 이렇게 가고 옆에 실은 거꾸로 또 가고 이쪽도 이렇게 가면서 이게 짜여 있잖아요. 알죠? 네. 그래서 옛날에 배틀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실 하나하나를 어때요? 줄을 쫙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끼우는 거죠. 참 엽기적인 일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인터위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데 딱 인지해가지고 템포럴리 피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용할 때 나는 사용 안 하고 있다가 얘가 사용 안 하면 내가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뭐 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의 단점은 내가 이제 코그니티브 레디오예요. 그래서 레거시가 있는데도 언더레이로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요. 제일 큰 단점은 뭘까요? 시그널 파워가 약하죠. 시그널 파워가 약하면 다 나빠지죠, 성능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저 인터위빙의 문제는 뭘까요? 인터위빙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터위빙 하는 녀석이 있는데 레거시의 트랜스미션 파워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레거시 트랜스미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내가 여기서 코그니티브 라디오 트랜스미터고 코그니티브 라디오 리시버였어요. 그래서 얘가 오는 걸 보고는 시그널이 지금 약하군. 예를 들면 또는 없군 이렇게 생각하고 막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레거시 리시버가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 코그니티브 라디오 트랜스미터가 있고 여기에 코그니티브 라디오 리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는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면 정보를 언더레이로 먼저 약하게 해서 야 우리 여기 없는 것 같아 서로 신호 주고받을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리시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신호를 보내도 얘가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 받아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비빙이라는 것은 위험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막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또는 안 보내고 있어서 둘이 막 공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시그널은 여기 인터피어링 하죠. 그런데 이제 얘가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신호를 얘가 빠르게 디텍션을 못하고 액티버티를 계속 보내고 있으면 어때요? 초반에 주로 중요한 컨트롤 시그널 같은 게 가는데 걔가 뭉개지니까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처음에 꿈꿔왔던 것만큼 쉽게 이런 유휴 대역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버레이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버레이랑 여기서 말하는 오버레이는 좀 다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충분히 강한 시그널을.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얘에 인터피어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말고 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을 들게요. 이게 지구예요. 그럼 우리가 새틀라이트들이 있잖아요. 새틀라이트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새틀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버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국이라고 하죠. 버스 스테이션. 버스 스테이션이 어떤 주파수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냥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를 보통 다운 컨버전 같은 걸 시킨 다음에 증폭을 해서 그대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실 요 가에 있는 건 아니고 뭐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때요? 얘가 워낙 멀기 때문에 대체로 뭐 비슷한 레벨로 받죠, 신호를.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신호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식 용어를 쓴다면 좀 스파스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밴드를 풀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PAPR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얘가 스퀘어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 위드 롤 오프 팩터 100% 이런 걸 썼다고 해보세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정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리퀀시 밴드를 2배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절반만 있어도 되는데 아이디얼 싱크를 쓴다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 프로세싱을 이제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그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시그널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펙트럼이 요 대역과 여기가 코릴레이션이 있죠. 1 오버 캐피탈 T만큼씩 코릴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럴리 코릴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시그널을 받았을 때 이제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보면 이 시그널이 어떻게 보여? 랭크 1 시그널로 보이죠. 근데 랭크 1인데 랭스가 2예요. 어떤 프리퀀시에서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제로일 때예요. 쭉 움직이다가 여기 딱 오면은 랭크 2가 되죠, 이제. 랭크 1인데 벡터 랭스는 2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시그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얘랑 오소고날하게 하면 시그널이 상당히 오소고날 비슷하게 되겠죠. 물론 가정이 있어요. 얘 수신기랑 얘 수신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특히 새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스미터예요.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코그니티브 라디오 트랜스미터인데 나는 어디로 보내요? 여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어스 스테이션으로 보내죠. 그럼 어스 스테이션이 시그널을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예를 들면 어스 스테이션, 코그니티브 어스 스테이션이라서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어때요? 얘가 보내는 것과 내가 보내는 것이 여기서 합쳐져서 다시 나한테 내려오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시그널이 맞아요. 합쳐져서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관찰해서 딜레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죠. 어떻게 될지. 개인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조절해서 들어간 게 여기서 합쳐진 게 쫙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리시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거의 특히 뭐 해양이라고 해보세요. 나와 거의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신호를 받겠죠. 간단하게 이게 멀티패스 이런 게 적은 경우라고 해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이클로스테이션 에러티 이런 걸 보면서 기존의 QAM 모듈레이션 같은 것들이 랭크 1 모듈레이션이고 액세스 밴드위스가 0보다 크면 일부 시그널에서는 실제로 랭크 1 시그널링을 하기 위해서 2디멘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디멘션이 남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잘 써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통신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뭐 디자인을 하지. 그러니까 아닐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얘만 있는 걸로 알고 여기다가 시스템을 깔았어요. 수없이 많은 예를 들면 TV 수송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케이블을 깔지 못하잖아요. 미국에는 TV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위성 TV가. 왜냐면 케이블을 깐다고 해보세요. 시카고에서 어디서 일리노이에 있는 시골까지 아마 케이블 값이 너무 비쌀 거예요. 그거 다 동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광케이블로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면 대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니 뭐 IPTV로 하면 되지 않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바다일 수도 있잖아요. 수신기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위성을 바꾸거든요. 그럼 위성이 예를 들면 좀 더 리니어 할 수 있고 좀 더 플럭추에이션에 강할 수 있지만 그 소비자들한테 당신 시스템 다 바꾸시오라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가의 장비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세틀라이트는 상당히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높은 시그널도 어느 정도 잘 증폭할 수 있어요. 넌리니어리티 없이.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이 새로운 코그니티브 버스 스테이션이 새로운 이제 기기를 살 거 아니에요. 저 밴드에 있는 유저들에게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걸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내요. 그러면 얘랑 왜 오토고날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코릴레이션을 주면 얘가 오토고날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맞습니까? 네,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래서 시그널 파워가 상당히 큰데도 기존의 수신기에 영향을 안 주려고. 물론 이제 기존의 수신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죠. 기존의 수신기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이 시그널에 대해서 뭐 스퀘어링 루프 같은 걸 만들어서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막 보내면은 다 망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정하고 논문 막 쓰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아무 소용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그 휴맥스의 새틀라이트 수신기 몇 개 받은 게 있거든요. 셋탑박스. 왜 그랬냐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고. 실제로 이거 로직을 막 개발할 때 이런 오버레이.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휴맥스의 수신기에다가 우리가 뭘 어떻게 했을 때 잘 되면 이거 데모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정말 된다. 이렇게. 예, 그랬는데 뜯지도 않았어요. 한 3-4개 받았는데 큰일이에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세틀라이트 이 밴드가 굉장히 값비싼 밴드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가 액세스 밴드위스가 1이 아닌 스퀘어 루트 레이스 코사인이고 뭐 AWGN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딱 2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때요? 같은 레이트로 완전히 오소고나란 시그널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아이디얼하게는. 그런데 만약 이게 롤오프가 1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밴드는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아있는 밴드가 예를 들면 전체 밴드의 일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시그널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QAM 비슷한 걸로 그 우리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어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t 레이트로 보낼 때 얘는 어때요?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만족하죠. 제로 ISI가 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사용되는 거 빼고 났을 때 그 밴드는 예를 들면 이게 뭐 요만큼 필요한데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1/t가 필요한데 밴드가 예를 들면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베타가 0에서 1 사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 입장에서 보면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낮은 밴드 위스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아무리 내가 잘 디자인을 해도 상대한테는 오소고날하게 만들어도 나한테는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또는 나한테 인터피어런스 안 생기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상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 이 시그널 프로세스, 사이클로스테이션 시그널 프로세스 잘 생각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시그널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위드 사이클 피리어드 요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면 피리어드가 t면 어떤 의미의 m을 곱해서 자연수 mt도 피리어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 시그널이 타임 도메인상에서 매 t마다 날아가는 걸로 봐도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매 2t마다 날아가는 게 2개 있다고 봐도 되죠.
맞습니까? MT마다 날아가는 게 M개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M개의 1/MT 레이트를 갖는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 할 때랑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새로운 유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슬로우한 레이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캐피탈 M을 10을 써요. 그러면 이 밴드는 어떻게 보이냐면 잠깐만요. 그렇죠.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이키스트 밴드위스가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인터페런스가 없을 때 내가 ISI 프리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버레이에서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트 1/t짜리 예를 들면 랭크 1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있을 때 이것을 캐피탈 M개의 레이트 1/캐피탈 MT인 시그널들이 있는 걸로 보고 내 새로운 코그니티브 라디오 오버레이 시그널도 그 레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액세스 밴드위스가 내 새로 들어가는 시그널의 트랜스미션 레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어때요? 이 시그널이 새로 들어간 시그널이 이 M개 스트림에 다 오소고날 하면서 자기 자신도 IS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붙였냐면 이름은 뭐 레이트 리덕션 테크닉 이렇게 붙였는데 이름을 잘못 붙여서 잘 안 팔렸어요. 네. 근데 이것은 워낙 넌 트리비얼 해가지고 리뷰어들도 뭐 잘 모르겠다고 뭐라 자꾸 질문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쓰거든요. 어디 다른 논문에서. 근데도 그때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림을 프리젠트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을 주로 그렸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 우리도 다 생각했다고. 그 벨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 벨랩을 쪼개가지고 여러 회사로 만들었거든요. 벨코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T&T를 쪼개서 만든 회사의 연구소에 벨코어에서도 새틀라이트에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넣는 걸 했어요. 근데 중간에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넣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넣으면 얘가 여기도 인터피어링 하고 여기도 인터피어링 하거든요. 우리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얘와 얘가 코릴레이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그널링을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파워 스펙트럼만 보고는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논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오소고널하게 오버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밴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 좀 신기하거든요. 여기 전체를 풀 밴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그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레거시 시그널의 리시버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인터피어런스를 못 느끼고 물론 그 리시버가 아까 말했지만 타이밍 리커버리 서킷 이런 걸 제끼고 매치드 필터일 때로 가정한 거예요. 기존에 어떤 리시버 그때 인터피어런스 전혀 안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시그널도 ISI 프리로 할 수 있다. 알겠어요? 레이트 리덕션 테크닉을 써서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소고넬러티, 오소고날 투 레거시, 그 다음에 no ISI. 그러니까 셀프 인터피어런스도 없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넌 트리비얼한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러면 가지고 새틀라이트 이런 데 우리가 쓰려고 막 했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실제로 임플리멘트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펄스를 디자인해요. 스펙트럼 상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OFDM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OFDM처럼. 물론 CP를 붙이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서브 캐리어로 나눈 다음에 알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서브 캐리어와 이 서브 캐리어에 뭐 코릴레이션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 논문에는 안 나와 있고 그때 우리 연구실에 있던 유영건 박사랑 뭐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겠느냐 해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에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데모를 해야죠,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큰 관심은 없어요. 다들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 OFDM으로 뭐 시그널링을 하자고 하고 있지, 이렇게 오버레이를 하자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버레이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그널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뭘 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버레이는 그냥 위에 얹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그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걸 집어넣는 것도 오버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저것을 이제 시그널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정을 합시다. 먼저 레거시 tx가 여기 있어요. 레거시 tx가 있고, 그 다음에 레거시 tx 시그널이 자기 자신의 채널 통과해서 뭐 노이즈가 있고 그렇잖아요. 수신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이게 레거시 리시버고, 여기서 배 캐피탈 TS마다 이렇게 매치드 필터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또는 뭐 어떤 리니어 어떤 필터링.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시그널은 어떤 레거시의 L번째, 레거시의 P로 했나요? S로 한 것 같은데. 노테이션이 좀 달라요, 논문에 있는 것과. 이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L이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버레이 TX가 이제 등장하고, 여기에 오버레이 RX가 등장할 거예요. 오버레이 RX는 또 똑같이 매 NTS마다 샘플링을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이즈가 있고,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채널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얘가 어떤 다른 채널 통과해서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레거시에서 오버레이로 오는 채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버레이에서 레거시로 가는 채널이 또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투 유저 인터피어런스 채널이죠. 이런 거를. 그런데 좀 다른 건 뭐냐면, 투 유저 인터피어런스 채널에서는 이 리시버의 스트럭처를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그냥 수신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미터 모양도 주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 T를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M배의 TS로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레거스니까 TL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여기는 고칩시다. 여기 TL이고, 매 TL마다 하고, 얘는 매 T5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버레이는 slowly, 뭐 M이 1이면은 같이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딜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채널에 다 집어넣으면 되죠.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요 부분이 기존의 인포메이션 티어리 같은 거 할 때 인터피어런스 채널에서는 요 부분은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데 우리는 요런 것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구라는 게 뭐예요? 리미테이션이 있죠. 어썸션이 있고, 이게 리미테이션과 어썸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여기다 대놓고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다음 단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 이 인터피어링 시그널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아까 요 새로운 코그니티브 어스 스테이션이 레거시 리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그널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그러면 레거시 리시버가 인터페어런스가 생기면 화면이 막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깨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조종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거시 리시버들은 예를 들면 같은 회사가 뭐 만들거나 하면 큰 문제는 안 되겠죠. 알려져 있고. 자, 어쨌든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래요. 자,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나온 시그널이 어떤 채널을 통과해서 여기서 수신될 때 뭐 필터링해서 여기서 0이 되는 거죠. 우리 핵심은 지금.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오버샘플링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버샘플링. 오버샘플링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오버샘플들 된 시그널이 다 오소고날하게 만들어야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 레이트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2배 오버샘플링 했는데 1배로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10배로 해서 어떻게 끼워 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2배로 오버샘플링 하면 아마 20배로 느리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들에서도 다 오소고날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이 논문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처음에 아마 다 넣었다가 너무 길어서 다 뺐을 거예요. 그런 말도.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심볼 웨이트로 다 샘플링을 하고 있어요. 각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정할 수 있고 레이트 리덕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는데 심플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이거 알 필요 있나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 주어져 있다면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이 시그널이 밑에를 타고 들어오죠. 사실 보니까 여기는 별로 중요 안 해요. 얘 입장에서. 오소고날하게 만들 때도 얘는 의미 없고 맞습니까? 내가 이 인터페어런스가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이 인터페어런스도 줄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소고날 라이트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여기에. 정 안 되면 MMSE 해야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 녀석이 내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여기서 트랜스미터도 조정해야죠. S0도. W0 조정해가지고 어때요? 얘도 어떻게 서프레스를 하고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시그널은 여기서 0이고 이 시그널은 이렇게 들어와서 얘도 타고 들어와서 수신될 때 민 스퀘어드 에러를 리니어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디자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그러니까 조인트 트랜스미터 리시버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지난 2004년 페이퍼 지난번 했던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조인트 트랜스미터 리시버 옵티마이제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달라진 건 뭐냐면 레이트 리덕션을 함으로써 기존에 얘 입장에서는 이 인터피어링 시그널이 어때요? 첫 번째는 인터피어링 시그널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인데 레이트 리덕션을 해서 그거를 여러 개로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 개의 느린 시그널들로. 두 번째는 뭐예요? 얘만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2004년 페이퍼죠, 그냥.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컨스트레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내 시그널이 0도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2004년 페이퍼의 연장이에요. 막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심플리 보면 레이트 리덕션이란 아이디어와 함께 오소고넬러티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넣은 게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풀면은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지웠지만 어떻게 돼 있었어요? 먼저 리시버를 디자인을 하죠. 왜냐하면 이 리시버는 어때요? 그냥 리니어 MMS 리시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고정돼 있다고 보고 얘도 펄스가 어떤 S0라고 보면 여기서 MMSE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리니어 민 스퀘어드 에러를 여기서 미니마이즈 하는 W0T를 찾아요. 그럼 찾고 나면 어때요? 대입하면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나오겠죠. 그것을 다시 미니마이즈를 해서 이제 S0 오브 T를 찾는데 여기서는 이제
subject to에서 constraint가 붙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transmission power constraint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P0의 transmission power 이하이다. 물론 가정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어떤 Ysen stationary proper로 할 수도 있고 그냥 화이트로 놓을 수도 있고 아마 여기서는 2004년 논문처럼 아마 Ysen stationary proper로 놨을 거예요. 네, 심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게 오소고넬러티죠. 이 오소고넬러티 뭐예요? 여기서 재본 거죠. 내 시그널이 이렇게 타고 가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거 푸는 것 완전히 똑같아요. 사실 레이트 리덕션 했다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오브젝티브가 나오는 때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어요? 이 중간 과정에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프리퀀시 옵셋별로 에너지를 할당해서 일단 그 에너지가 주어진 상태라고 보고 요거를 미니마이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분모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고 분모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어떻게 했었어요?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뽑아내는 거였죠. 네. 근데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오소네러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내가 맥시마이즈하는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주어진 C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레일리 코오션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브젝트 2 한 다음에 S가 어떤 매트리스에 오소고널을 해야 되는데 그걸 H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건 풀었고 요 밖에 거를 다시 스플리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X 벡터를 찾고 싶은데 옵티말한 그거를 X1, X2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또는 요 반경 내에서 찾고 요 반경 내에서 찾고 한 다음에 다시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스트레인트 셋을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파티셔닝을 해서 각 파티션 안에서 쪼개진 서브 셋 안에서 로컬을 찾는 거예요. 로컬 맥시멈을. 그 다음에 걔들을 비교하는데 그게 쉬워지면 간단하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물건을 찾으라고 했을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이 연구실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6개로 쪼개가지고 각자 찾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건 것 같아. 한 다음에 서로 리포트를 받아서 비교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이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얘의 프로젝션 매트리스가 존재하죠. P라고 합시다. 자, 어떻게 정의하죠? 이렇게 되나요? 거꾸로인가? 네, 거꾸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네. 이거거든요.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H를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젝션 매트리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잠깐 얘 인버스니까 아깝게 맞네. 네. 그러면 H 요 녀석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프로젝션 매트리스인데 프로젝션에서 0이 돼야죠.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젝션 매트리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시메트리컬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PS. 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를 없애요. 어떻게 될지 볼까요? 내가 임의의 S를 집어넣으면 얘에 의해서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잠깐만. 여기에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오소고날 프로젝션 해야 되네요. 퍼프. 그래서 P 퍼프는 이게 퍼펜디큘러라고 퍼프라고 불러요. I 빼기 P.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S에서 P에 여기에 나란한 부분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싱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요 문제가 이 constraint maximization 문제가 이렇게 unconstraint maximization 문제로 바뀌어요. 오소고날 매트리스와 오소고날 프로젝션 매트리스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리스와 오소고날 프로젝션 매트리스를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요 매트리스의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로 S를 디자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주가가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은 또 똑같죠. 이거 만들고 나면 아까 어때요? 요것을 요 에너지를 가지고 옵셋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각각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에너지에 대해서 워터 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또 봐요. 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레거시 시그널이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대시 다시 레거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드 밴드 에만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얘랑 가드 밴드 사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대시트 라인으로 되어 있는 가드 밴드에만 들어가라고 하면 최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사이에.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이 시그널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넓은 밴드를 이렇게 쓰게 되죠. 넓은 밴드를 쓴다는 얘기는 포텐셜리 나의 레이트를 높일 수 있죠. 또는 내가 나에게 주는 인터페런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게 흥미로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림인가요? 잠시만요. 저도 오래돼서 이거네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간단하게 여기서 풀 밴드에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쓸 수 있어요. 풀 밴드에 이런 0.22쯤 되는 스퀘어 레이스 코사인을 쓰는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저 방법으로 오소고날 오버레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파워를 똑같이 하면 트랜스미터를 스펙트럼이 똑같아요. 내가 레이트를 줄이나 안 줄이나. 왜 레이트 리덕션 테크닉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캐피탈 M을 쭉 바꿔도 스펙트럼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BR을 보면 달라져요. 디자이어드 시그널에. 인터페런스 어차피 다 0이에요. 보면 여기서 예를 들면 얘의 로로프 팩터가 예를 들면 0.6이었다고 합시다. 0.4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세요. 1 over t가 나의 레이트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점점 낮아지죠. 캐피탈 M이 1, 2, 3, 8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BR이 툭 떨어지죠.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밴드에 0.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밴드에서 실제로 내가 40% 더 쓰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만큼 레거시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0.4 오버 t만큼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나이키스트 레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레이트로 1 오버 t 제로로 들어가면 내가 0.4라는 나이키스트 밴드위스가 보다 훨씬 작은 데다가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한테는 인터페런스를 안 주더라도 셀프 인터페런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바꿔요. 얘가 실제로 작아지는 게 뭐예요? 잠깐만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2t분의 1. 자, 그럼 얘가 얘보다 작아졌나요? 아직 아니죠. 0.5니까. 3 아직 아니죠. 근데 4 아직 아닌데 5라고 해보세요. 5. 5는 0.2인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배 느리게 하면 어때요? 이 레이트 입장에서 보면 얘는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크죠. 그러면 나는 상대한테도 오소고날하면서 나한테도 오소고날한 펄스를 디자인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BER이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됐어요? 나 레이트를 떨어뜨려서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정보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레이트를 내가 빨리 보냈더니 인터피어런스가 막 생겼어요. 그럼 내가 늦게 보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줄겠죠.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나한테 요만큼의 밴드위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의 나이키스트, 이것을 그 제로 ISI 컨디션을 만족하는 레이트로 화음을 디자인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보낼 수 있는 심볼 레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보다 빨리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인터피어런스가 무지 올라가겠죠. 대신에 느리게 보내면 인터피어런스는 제로죠. 어떻게 보내야 돼요? 문제는 빨리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에러 컨트롤 코드를 넣을 수 있죠. 거기다가 더 강력한. 맞아요? 동일한 시간에 심볼을 많이 보내는데 노이지해요. 적게 보내는데 덜 노이지하고. 그럼 많이 보낼 때 에러 컨트롤 코드를 잘 디자인하면 어떻게 좋아지지 않겠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지 않아요, 정은 씨? FTN도 같은 얘기죠. FTN 딱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그때부터 이제 FTN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영건 박사가 이미 논문을 써놨었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대충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우리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레거시 시그널이 이게 프리퀀시 밴드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요 간격과 동일한 녀석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2x2 매트리스에 예를 들면 맞습니까? 2x2 매트리스에 어떤 랭크 1짜리 매트리스가 각 프리퀀시 옵셋별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웨이트 리덕션 2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라서 4x4로 만드는 거예요. 4x4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4x4로 만들면 각 옵셋에서 랭크가 2배 증가해요. 해보면 알겠지만 요 오프 다이고널 되기 때문에 룰 오브 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웨이트 리덕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디멘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디멘션은 늘어났지만 어때요? 인터피어링 유저 시그널의 랭크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오소고날하게 만드는 것 자체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추고 나면 내가 트랜스미션하는 시그널의 인터피어런스가 작아지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이트 리덕션의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레이트 리덕션의 핵심은 오소고날 라이즈 하는 것은 원띵이고 레이트 리덕션 하는 게 어나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레이트가 줄어들었고 BR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 안 했죠. 언코디드 시스템을 다루니까. 자, 정원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인터피어런스를 있게 해놓고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에러 컨트롤 코드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보내는 것과 아니면 인터피어런스를 없애는데 느린데 그 상태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에러 컨트롤 코드에서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보 이론적으로 어때야 돼요? 만약에 상대한테 오소고날하게 하고 났더니 나한테 보이는 채널이 플랫 채널이고 그러니까 노이즈도 플랫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어떻게 하나 똑같겠죠, 사실은. 레이트를 어떻게 하나.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프레딩, 코딩,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프레딩이라고 하지만 펄스 쉐이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퀘어 레이스 코사인 하면서 펄스 쉐이핑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PAPR을 낮추기도 하고 필터를 쉽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쉐이핑 하는데 밴드위스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액세스 밴드위스를 쓰는 거죠. 아니면 그냥 대충 디자인한 다음에 에러 컨트롤 코드를 더 강력하게 할 것이냐, 빨리 보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쉐이핑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소고넬러티, 셀프 오소고넬러티 이런 것들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넌리니어하게 우리가 에러 컨트롤 코딩은 넌리니어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ML 디코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가 아니라고요, 디코더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리니어 MMS 이런 걸로 지금 디자인했잖아요, 오소고넬러티를.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겠지만 어때요? 넌리니어하게 뭔가 최선을 다할 때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해보면 일반적일 때는 아까처럼 아주 플랫하고 그냥 이런 경우 아니고 해보면 스프레딩 또는 쉐이핑을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에러 컨트롤 코딩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했더니 내가 스트럭처를,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서 그렇잖아요. 일단 리니어 필터링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은 컨스트레인트를 애드 한 거니까 성능이 당연히 나빠지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는 같아요. 플랫하거나 뭐 이러면.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보 이론적인 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정호 박사랑 요 후속편을 한참 후에 썼죠. 이걸 2010년에 쓰고 뭐 아마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 논문은.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을 보내는 이런 QAM 모듈레이션 이런 것들이 그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이랑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논문이 말하고 있어요. 예, 오후에는 또 다른 논문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찾아서 또 더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2010년 5월에 T컴에 실렸던 Optimal Orthogonal Overlay for Cyclostationary Legacy Signal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봤어요. 여기서 이제 매우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얘기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런 거다. 레거시 시그널이 이미 있는데 내가 오소고날하게 하면서 나의 민스퀘어 데라를 미니마이즈 하겠다. 알겠어요? 핵심이. 그래서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고 보니까 이 레이트 리덕션이라는 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없애는 레일리 코션트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오소고널티 컨디션이 있을 때는 오소고날 프로젝션 매트리스를 써서 컨스트레인트를 없애고 레일리 코션트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이것 말고는 그 2004년 논문에 있는 것과 수학적으로 매우 비슷해요. 물론 이제 제가 디테일은 설명을 안 했지만 레이트를 리듀스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그림으로 설명했지만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레이트 캐피탈 1 over t로 봤을 때 랭크 1이었던 시그널 있잖아요. 그 2D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랭크 1일 때 걔를 레이트 1 over 2 캐피탈 T로 보면 일반적으로 랭크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3로 보면 3배가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디자이어드 시그널의 ISI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논문을 보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 논문은 T 와일리스콤에 실었던 거고요. 2015년 11월에 실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정보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capacity of.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capacity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capacity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그 논문 그것을 정보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건데, 물론 이 논문에서는 improper 시그널이 있다고 보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proper 시그널일 대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아이디어는 일단 여기에 내가 오버레이 유저가 있어요. 오버레이 tx가 있고, 그럼 여기 당연히 채널이 있겠죠. 채널도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채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앰비언트 노이즈가 더해지고, 네, 그러니까 AWGN 같은 거 수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 오버레이고 여기가 Y 오버레이가 돼요. 자, 이제 여기 뭐 스트럭처는 없어요. 그런데 일종의 아까처럼 레거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거시가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N 합시다. NO.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그냥 하면 어때요? 그냥 하면 그 인터페런스 채널의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또 여전히 이걸 넣어요. 어떤 레이트로 샘플링을 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고 보고, 네. 여기서는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겠어요. 그냥 t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전과 마찬가지인 것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시그널을 만들 거예요.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채널 보이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HLOT 해서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더해질 텐데,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게 결국 여기서 오소고날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거는 또 여기 어떤 채널을 통과해서 들어올 텐데, 여기는 그냥 인터피어런스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죠? 어떤 게 돼요? 그 2004년 논문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조인트 트랜스미터 리시브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의 인포메이션 티어리 버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얘에서 어떻게 되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얘 입장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의 시그널을 디자인해서 인터피어런스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인터피어런스겠죠. 가정을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이 R 참고로 요 시그널을 XL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하면은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그럼 XL 오브 T 플러스 타우 T가 예를 들면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에요.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에 대해서 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커패서티 말을 할 때 우리가 인터페런스가 가우시안이 아니면 커패서티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XL of T가 예를 들면 제로민 프로퍼 컴플렉스 Y 센스테이션이 가우시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논문에서는 임프로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에요. 프로퍼 컴플렉스 세컨 오더 사이클로스테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제로민이니까 Y 센스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피런스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04년
그냥 커뮤니케이션 티어리 문제 같은 것의 인포메이션 티어리 버전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안 쓴다면, 만약에 여기서 내 시그널이, 내가 만든 시그널이 제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2010년 논문의 인포메이션 티어레틱 버전이 되죠. 맞습니까? 왜 했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 복잡하게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페셜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제너럴라이즈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2004년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돼요. 여기에 내가 어떤 XO of T를 만들고 여기에 H 그냥 X라고 할까요? 굳이 O라고 할 필요 좀 아니에요. T가 있고 인터페런스라고 해서 NI라고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될 때 커패서티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맥시마이즈 하죠? 이런 채널. 이 합이 Y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워터 필링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린 가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흔히 놓듯이 제로민 프로퍼 가우시안인데 Y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할 수 있죠. 또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고 어떤 파워 스펙트럼을 가져요. 얘는 가우시안이면서. 그런데 여기에 인터피어런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채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커패서티를 맥시마이즈 할 것이냐. 그 커패서티 값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2004년 논문과의 차이는 뭐예요? 그때는 여기에 스트럭처를 준 거예요. 어떤 레이트 T로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요 녀석의 사이클 피리어드 그렇죠? 사이클 피리어드에 매칭을 보통 시켰었죠. 맞습니까? 예. 그때도 레이트 리덕션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논문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2004년 버전의 레이트 리덕션. 그렇죠? 예.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냥 봐서 잘 모르겠고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뭐가 있을 때는 이퀴벌런트한 시그널 앤 시스템 모델로 바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요. 저 인터페런스의 사이클 피리어드와 같은 피리어드를 갖게. 지금 밴드위스는 그냥 모든 시그널의 어떤 특정 밴드에 다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 아니 프레쉬 벡터라이저 아웃풋 X 알겠어요? X 오브 T의 프레쉬 벡터라이즈 버전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에그 HT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프레쉬 벡터라이즈드 버전이 들어가는데 이제 놀라운 건 뭐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는 그냥 뭐 다이에그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다이에그에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자른 거겠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상한 노테이션인데 네, 다이고널라이즈 한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매트리스 밸류드 PSD가 어떻게인가 나오죠. 그렇죠? 네. 뭐 나올 거예요. 매트리스 밸류드 펑션으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랑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정말 만든다고 하면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송신기 앞에다가
스칼라라이저를 붙여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옵티멀한 x 오브 t를 찾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스칼라라이저에서 여기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신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거꾸로 100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y를 다시 나타내면 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 뭐 채널 인풋에 프레시 스칼라라이저를 넣고 채널 아웃풋에 프레시 벡터라이저를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네. 근데 정말로 이걸 쓰자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컵베서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이퀴벌런트하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얘도 Y센 스테이셔널이고 얘도 Y센 스테이셔널이죠. 특별히 앰비언트 노이즈는 다이오고널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모든 F에서 갖고 얘는 다이오고널은 아닌 어떤 걸 갖죠. 자,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죠? 벡터 프로세스일 때 카페서티. 마이모 시스템이죠. 이게 어떤 캐피탈 H of T라고 보면 되잖아요. 마이모일 때 구하는 법. 화이트일 때는 이미 했어요, 사실. 언제? 체인 비스와나스에도 있고 비슷한 게, 물론 컨티뉴어스 타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으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카페서티는, 저는 카페서티는 일단 로그 디터미넌트는 똑같이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의 펑션이 나오고, 얘를 이렇게 접근하게 돼요. 해보면. 자, 그러면 저게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죠.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더하기 SNR에 해당하는 건데, 매트리스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게 H를 그냥 쓴다면 그 다음에 화이트닝 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요 합을 n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나요? 얘는 터미션 시메트릭이라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정훈 씨 이거 맞나요? 맞았던 것 같은데,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두지 않고 얘를 합친 것을 n of t라고 놓고 여기다가 화이트닝 필터를 달아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게 되는. 그래서 얘의 스펙트럼을 저기 R이라고 해놨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S로 됐다가 R로 됐다가, 논문에는 다 R로 돼 있을 거예요. S를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이것의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프리퀀시 리스판스로 가는 LTI 필터링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 화이튼드 된 시그널이 나오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이게 앞뒤에 이렇게 붙게 나와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죠. 그러니까 인풋의 2D PSD가 주어졌을 때인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얘를 디자인해야죠. 뭐가 주어졌을 때? H 주어지고 RN의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가 주어졌을 때.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알겠지만 이 인티그란드를 각각 맥시마이즈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서브젝트의 얘는 뭐예요? 허미션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닛, 세마이 데피닛 매트리스고 모든 F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인풋의 토탈 파워를 주잖아요, 보통. 토탈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각각의 프리퀀시에서의 파워고 트레이스를 취하면 이것을 적분해야지 토탈 파워가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것이 어떤 주어진 값 P 이하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2004년 논문부터 전부 다 뭐가 비슷하죠. 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이걸 각각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이걸 씁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컨스트레인트가 서로 다른 F에 대해서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1/2 캐피탈 T부터 플러스 1/2 캐피탈 T까지인데 이쪽 F에서 파워를 이미 내가 다 써버렸어요. 그럼 뒤에 디자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요 값을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아요. 앞에 2004년 논문, 2010년 논문에서 A of F라는 값으로 주고 한 가지 방법은 어때요? 그러고 나면 A of F의 적분이 예를 들면 P가 되게 참고로 여기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니퀄리티로 하지만 이 경우도 이퀄이 되는 것이 옵티멀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퀄이 될 때 이퀄이 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파워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미의 내가 할당한 프리퀀시에 그 값보다 더 많은 파워를 할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노톤 펑션이 돼서 이게 증가해요. 카패시티가. 그러니까 파워는 다 써야 돼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말했지만 지금 이것을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F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 셋이 있으면 RXX를 디자인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 셋이 있어요. 서브젝트 2는 이게 파워가 P인 거죠. 그러면 요 각각의 엔트리가, 요 엘리멘트가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떤 펑션이에요. FE 펑션. 알겠어요? 딱 한 값이 아니라 캔더디 펑션인데 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A of F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정한 A of F를 갖는 녀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프리퀀시 F에 대해서 파워를 일정하게 하는 뭐 이런 다 다른 게 있죠. 이런 게 몇 개 있겠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바꿔요? 싱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이걸 더블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 of F를 주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얘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마이모 시스템에서 커패서티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도 얘 서브젝트 2에 얘가 시메트릭이고 커미션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이거는 뭐 문제 없고 다만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잠깐만요. 맥스 얘는 A of F고 얘는 요게 한 덩어리죠. 요 문제가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줬으니까 trace of Rx, X of F가 그냥 A of F가 되는 거죠. F를 떼고 나면 정말 스칼라, 그러니까 discrete time memoryless MIMO 채널 capacity 구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걸 풀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subject 2 해서 A of F를 적분하면 P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문제, 기존에는 안 풀리던 문제를 일종의 마이모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항상 사이즈도 문제였는데 마이모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본래부터 마이모 문제였던 건 어떻게 됐어요? 더 큰 마이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풀어요? 안에 있는 거 제일 간단한 모델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로그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 더하기
예를 들면 시그마 스퀘어 분의 예를 들면 H, R, X, X, H 허미션 이런 게 있었다고 해보세요. 화이트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 분의 1의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곱해지면 시그마 스퀘어 분의 1의 아이덴티티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거 맥시마이즈 하는 거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첸 비스와나스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H를 SVD 하죠. 그래서 H를 SVD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워터 필링을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하면은 각각의 F에서의 이 싱귤러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모든 F에 대해서 다 모아서 워터 필링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람다 1F, 람다 2F들을 모든 F에 대해서 보면서 워터 빌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탈 파워가 P가 되게.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그냥 뭐 기존의 마이모 버전을 그렇잖아요. 그냥 좀 밖에 네스팅을 하나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X를 구했어요. 우리가 이 X 오브 T라는 녀석을 구했어요. 이 녀석을. 구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얘가 어떤 허미션 시메트리컬 매트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의 랭크가 풀 랭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얘는 무슨 뜻이냐면 X of T가 벡터 Y 센스테이셔널이 가우시안으로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가우시안으로 났기 때문에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로그 데스로 했다는 것 자체가 X of T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프라퍼로. 여긴 프라퍼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제로민이고. 근데 이렇게 한 거를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싶잖아요. 이게 아니라 자 이거는 Y 센스테이션이 프라퍼 가우시안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얘가 Y 센스 사이클로스테이션이 가우시안이 돼. 증명할 수 있거든요. 스칼라라이저 통과한 것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t 플러스 타우, t로 나타내서 그것을 전개해 보면 그게 t에 대해서 캐피탈 T로 주기함수가 돼요. 그 얘기는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 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은 나의 인터피어런스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면 나도 사이클로스테이셔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2010년 논문에서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2004년 논문도 해보면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가 되잖아요. 그 리니어 모듈레이션 했다는 게 그때 보면 어때요? 리니어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을 만드는데 그래서 트랜스밋 펄스와 리시브 펄스를 최적화했잖아요. 근데 인터페런스를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로 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디지털리 모듈레이티 시그널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소거나 오버레이 할 때는 싹 피해가면서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 하게 됐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다만 노이즈를 어때요? 노이즈가 없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워터 필링이니까. 없는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나 자신도 Y센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는 당연히 다 프라퍼로 했으니까 제로민 프라퍼고. 자,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트 2는 이제 오소고나일 때는 따로 봅시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니 말로 해도 되겠네. 예, 간단하게 해도 되겠네.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이 논문은 우리 별로 안 남았어요. 2번밖에. 논문 다 커버해야 돼요. 우리 그룹에서 나왔던 이 사이클로스테이션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을.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나의 인터피어런스에 매칭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전에는 이게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로 우리가
시그널을 디자인해야 되는 경우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그 구글 스칼라에서 보내주는 걸 봤는데, 그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 채널이 왜 그 60Hz 인터페런스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왜 전력이 60Hz잖아요. 뭐 나라마다 50Hz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채널인 거예요. periodically time varying 채널, 그럼 여러분 바로 옵티멀 인풋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periodically time varying이라고 해보세요. periodically time varying이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잖아요.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periodically time varying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하면 얘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워터필링해서 와이센 사이클로스테이션의 랜덤 프로세스를 얻는 것을 시클릭 워터필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터필링을 하는데 결과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인풋이 나온다고 해서 시클릭 워터필링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최근에 컨퍼런스에 나온 그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시클릭 비트 로딩 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소리를 하는군 이러면서, 예. 레퍼런스 찾아보면 제 논문은 당연히 안 나오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오버레이 문제를 봅시다. 또 오버레이 문제는 뭐 간단해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이 랜덤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 뭘 통과하고, 요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나타났을 때 이 필터를 통과해서 제로가 된다. 이거를 우리 지난번에 2010년 논문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면은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 하고 막 그러면 얘가 어떤 게 나오냐면 요 그렇죠. W 얘를 벡터라이즈 한 게 뭐 다이에그 이렇게 되나요? 기억이 안 나요. 큰일이에요.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에 HLO에 F에 RXLO XLO F에 FLO에 허미션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여기서 보이는 요 시그널의 2D PSD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붙이든가 해서 이게 제로인가 그래요. 모든 F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이것도 오소고넬러티 컨디션이죠. 요걸 디자인할 때. 그래서 요거를 묶어가지고 또 똑같이 해요. 어떻게? 프로젝션 매트리스를 만들고 오소고널 프로젝션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요거 만들 때 요 안에다가 그 오소고널 프로젝션 매트리스를 넣으면 되죠. 그럼 바뀌는 건 뭐예요? 뭐가 바뀌죠? 우리가 싱글러 밸류 디컴포즈 해야 될 이펙티브한 H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요거를 SBD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구하고 나면 또 여전히 어떻게 돼요? XLO는 제로민 프로퍼 컴플렉스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벡터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걸 다시 프레쉬 스칼라라이즈를 하고 나면 또 똑같이 제로민 프로퍼 와이센 사이클로스체인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나와요. 물론 얘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여기 오소고넬러티 컨스트레인트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2015년 이 논문은 물론 저거는 임프라퍼일 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와이들리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게 돼 있어요. 샘플링도 그렇고 필터링도. 근데 그것을 쉬운 버전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돼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누가 그냥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이 논문 저 논문 노테이션 갖고 와서 막 써가지고 한 달 만에 뚝딱 해서 어디 저널에 내면 아마 웬만한 데는 다 억셉트 될 거예요. 네, 아무도 하지 않죠. 그렇죠? 네,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